9학년 보험 내신 대비 필수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9학년은 중학교 3학년이고 보험은 1학기 중간고사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일단 제곱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2의 제곱근, 제곱근 2 말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루트 a를 제곱한 것은 a랑 똑같다. a를 제곱한다면 루트를 씌우면 a의 절대값이랑 똑같다. 이것의 차이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제곱수 리스트는 외워두어야 하고요. 11의 제곱은 121이다, 12의 제곱은 144다, 이런 것들 완전제곱수 리스트를 외워둬야 하고, 기본적인 소인수분해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소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식을 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용해서 루트 12가 2 루트 3이라는 걸 바로 얻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을 변형하려면 기본적인 소인수분해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지수법칙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체계를 알아야 돼요. 넘버 시스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몰라서 수학 문제를 틀려요. 실수 중에는 유리수와 유리수가 아닌 실수가 있다. 유리수가 아닌 실수로 다른 말로 무리수라고 하죠. 그리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정수는 자연수, 0, 음의 정수로 나눠진다. 1, 2, 3, 4, 5, 6, 7, 8이 자연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 음의 정수다. 그리고 0.24244 이런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그리고 루트 2, 원주율 0.12, 122, 122 이런 것들은 유리수가 아닌 실수, 즉 무리수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때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피타고라스 원리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원리를 공부해두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기본 도형의 넓이와 부피는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조차도 원뿔의 넓이, 원뿔의 겉넓이, 원뿔의 부피 이런 거 못해서 수능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9의 겉넓이, 9의 부피 이런 거 몰라서 수능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도형의 넓이, 부피, 겉넓이 이런 것들은 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루트 2를 배웠으니까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수의 연산법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의 연산법칙을 통해서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 계산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지수법칙 알아야 하고, 분모의 유리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곱셈공식의 변형, 그리고 여기서 분모의 유리화를 한 번 더 배워요. 합차공식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하는 걸 한 번 더 배웁니다. 그리고 인수분해도 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고, 보통은 여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아닌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알면 윗부분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고, 약간 여담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배우면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제가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기초적인 걸 몰라. 제곱근 2와 2의 제곱근의 차이가 모르고 루트 2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전혀 못 풀어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자녀로 두는 학부모님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어려운 문제 풀 시간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걸 알도록 해주세요. 학생들한테 곱셈공식 5개 적어봐라 그러면 5개 못 적어요. 곱셈공식의 변형 적어봐라 그러면 못 적거든요. 근데 곱셈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이며, 곱셈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푸냔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그리고 수의 연산법칙 적으라면 못 적어. 덧셈의 교환법칙, 덧셈의 결합법칙,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거 적으라면 못 적어요. 그럼 이걸 못 적는데 그러면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어떻게 하냔 말이죠. 물론 대부분 학생들 이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계산 잘해요. 근데
수의연산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복잡한 식,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중에 복잡한 식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틀려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한테 정말 크게 강조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 풀지 말고 쉬운 문제 먼저 풀어라. 이런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알아라. 학생들한테 수책에 그림 그려봐라 그러면 그림 못 그려요. 아예 이게 머릿속에 없는 거야. 어떤 애들은 막 일은 자연수이지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뭐 이따위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일은 자연수이지 정수는 아니잖아요. 막 이따위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일은 자연수이고 정수이고 유리수이고 실수인데, 마이너스 1은 음의 정수이고 정수이고 유리수이고 실수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고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기초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것 중에 생기초를 몰라가지고 이걸 틀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지, 이것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푼다? 어려운 문제 풀이를 익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익혀도 까먹어요. 곱셈 공식 5개도 못 외우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문제 풀이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익히겠냐고요. 못 익혀요. 곱셈 공식에 변형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어려운 문제 풀이 익히라고 한다고 해서 익히냐고. 못 익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기초 중에 생기초, 기초적인 문제를 먼저 푸는 걸, 먼저 정확히 익히는 걸 권하고, 그 기초적인 내용이 익혀진 다음에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물론 실력이 향상되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이 못 푼단 말이죠. 절대값의 정의도 몰라서, 뭐 역수의 정의 몰라서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면 되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제 동영상,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그 재생 목록을 보시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키리였어요. 마칠게요.